이거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도 이거 해놔가지고 한번 해킹을 최근에 면했다니까요.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입 가격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유심히 문제가 아니다. 복제폰 우려가 나온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복제폰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해킹의 우려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도 체크를 다시 해드릴게요. 이거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도 이거 해놔가지고 한번 해킹을 최근에 면했다니까요.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커지는 SKT 해킹 피해 점입 가격 복제폰 우려도 전해드리면서 이 부분 이것만큼 꼭 하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해킹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년여 전에 해킹 피해가 사실상 오리무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킹 상황이 지금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3년에 걸쳐가지고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에서는 그러면 이번에 할 때도 또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배신감 나온다 그러고 지금 이게 아니 한 번에 뭐가 탁 해갖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하루 있다가 발표해 막 이러니까 아니 왜 이러나 싶은 거죠 사실은. 가입자 전원의 유심 정보는 물론이고 이름,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문제가 단순히 기업 해킹을 넘어갔고 국가 안보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2022년 6월 15일 SK텔레콤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었고요. 23대 서버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중 일부 서버에서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개인정보가 저장된 흔적도 발견이 되고요. 휴대전화 복제와 금융사기 등에 쓰일 수 있는 IMEI 번호에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예요, 이게. 피해 정도는 뭡니까? 1차 조사에서 약 2,700만 건에 달하는 유심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알뜰폰까지 포함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킹 수법이 이게 또 중국입니다, 하필. 못 막아. 얘들 진짜 이게 중국을 통해 갖고 어디로 갔을지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중국계 해커 그룹이 주로 쓰는 방식이래요. BPF 도어 방식인데 이게 저 잘 몰라요. 이게 뭐 어떤 방식인지 사실은. 근데 웹셀이라는 신종 수법과 같이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25종의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현재 민관 합동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 대를 점검 완료했고 다음 달까지 윈도우와 기타 장비로 확대 조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정부는 일단은 브리핑에서 제조사가 보유한 단말별 인증키 값 없이 15자리의 IMEI 값만 가지고는 물리적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조사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동안 높은 수준의 경계를 유지하며 모니터링했는데 실제로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것도 없다.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적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아니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털린 다음에 자꾸 아니 우리 집이 털렸었대. 근데 니네 집 털렸는데 괜찮아. 아무것도 안 훔쳐갖고 다시 못 들어와. 그리고 들어왔는데 니네들이 자고 있는 방은 아니고 잠깐 그 현관 근처에만 왔다 갔다 거렸어. 라고 하면은 그게 안심이 돼요 도대체? 그리고 이 집은 굉장히 설계가 잘 돼 있었고 못 들어와. 라고 하는데 벌써 비밀번호 다 털어갔다는데 어떻게 아냐고 이거를 도대체. SK텔레콤은 뭐라 그래요? 추가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유출은 없다며 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게 고유 식별 번호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미아가 개인정보 추가 유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 결과와 다른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SK는 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더불어 IMEI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을 통해서 복제폰 접속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털렸어도 근데 이게 더 이상해. 만약에 유출됐다 하더라도 왜 이걸 또 가정을 하는지도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유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럼 유출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SKT는 통합 보안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NDR, 그다음 방화벽, 관제 시스템 세 가지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과거 기록을 살펴본 결과 유출 자체가 없었다는 설명. 그러면 앞으로도 과거에 없으면 앞으로도 없나? 이런 생각들도 댓글이 막 달리고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너무 안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진짜로. 그럼에도 이게 단순히 넘어가기는 괜찮다고 하는데도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정부도 안심시키고 SKT도 추가 정보 유출을 반박하고 복제폰 접속 불가능하고 선거인데 불안하다는 거죠. 특히 왜냐하면 유출된 정보의 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해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유심 정보, IMSI, 인증키, 통신사 핵심 식별 정보를 통해서 심카드 복제에 악용이 가능하다. 이건 그냥 경우의 수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는 거를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IMEI 번호, 단말기 고유 번호다. 이거는 단말기 복제나 추적 우회가 가능하다. 개인정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금융사기 스미싱에 활용되잖아요. 해킹 방식은 BPF 도어잖아요. 신종 웹셀 악성 코드잖아요. 기존 백신 탐지 회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거를 잡아낼 수 있냐는 거죠. 기존 백신으로. 그럼 IMEI, IMSI, 가입자 기본 정보 이거 보세요. 다 털린 거잖아요. 이거 싹 다 털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유심 하나 털린 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디지털 신분증 전체가 유출됐다는 것까지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고객 데이터베이스, 주민등록번호 털린 그런 수준을 넘어가지고 통신 인프라 해킹이고 국가 사이버 보안 레벨의 사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보안 전문가들한테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실제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 정부는 괜찮다고 했고 복제폰 생성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뚫릴지 향후에는 확신할 수 없는 것도 그것도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보여드리는 조합이면은 타인 사칭도 가능하고 심지어 통신사 인증도 뚫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요 조합이면은 사실은 그 뭐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표로 그냥 딱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뭐 믿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개인들도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진짜로 철저하게 조사가 지금 필요합니다.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돼요. 악용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빨리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근데 만약에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유심 교체, 유심 재설정 서비스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고 공용 컴퓨터에서 비밀번호 그 로그인보다 QR코드 로그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QR코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이런 것들 다 돼요. QR코드 로그인. 그 다음에 비밀번호 수시 교체하고 이메일 2차 인증 활성화하고 모바일 알람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채널에서 얼마 전에 해드렸는데 실제 전문가들도 이건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강조했던 게 뭐예요? 자, 위에서 다시 한번 핸드폰 딱 보이시죠? 핸드폰 요렇게 내리잖아요. 우리 이렇게 내리는 거 우리 같이 해요. 내린 다음에 여기 이제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는 이거를 설정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설정키고 요거를 이제 설정키를 눌러가지고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쭉 내려옵니다. 중간까지 내려가 주세요. 그러면 구글이라고 이렇게 떠요. 구글 누르면 계정 관리가 나오고 중간에 보안을 터치해 갖고 2단계 인증을 사용함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구글을 누르면은 구글 계정 관리가 있고 커치해 갖고 보안을 누르시면은 2단계 인증 사용 안 하면서 사용함 하고 계셨던 분들은 내비두세요.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요즘 우리 카카오톡 많이 쓰니까 카카오톡 털리면 안 되니까 카카오톡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비밀번호 나와의 대화에다가 넣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점점점 오른쪽에 얘 점점점을 이제 더보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는 이걸 딱 누르면 이제 더보기란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위에다가 설정 버튼 톱니바퀴 설정이라고 부르기 위한 저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터치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중간 요런 화면이 나와요. 그럼 카카오 계정을 터치를 해주시고 중간에 보시면은 2단계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사용으로 바꿔놔서 사용 중이라고 뜨는데 여러분 이거 사용 안 하면 사용 중으로 또 해주시고 국가별 로그인 제한 요것도 사용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 정보를 내가 바로바로 지켜주셔야 되고 다시 그 다음에 요것도 해주세요. 위로 올라와갖고 다시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그리고 보안 및 개인정보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아까는 우리 구글 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구글 만들었었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가가지고 보안 및 개인정보를 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꼭 눌러주셔갖고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시지 가서도 좀 이제 요거는 이제 인증되지 않은 출처의 앱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잘못 눌렀을 때 막 저절로 설치되는 것들, APK 잘못 누른 것들 그거 안 되도록 막아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특히나 어머님 아버지들한테는 꼭 해주시는 게 이게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있잖아요. 메시지. 이건 제가 메시지 온 거여서 지원했는데 우리 메시지 누르면 메시지라고 안 나오고 요즘에 채팅창 나옵니다. 문자 메시지 창 가면 또 점점점 이게 설정이에요. 누르세요. 누르면은 중간에 보면 스팸이나 차단 번호 관리 있는데 요거 이제 눌러가지고 설정을 해주시는데 악성 메시지 차단하시고요. 발신 번호 없은 메시지 차단하시고 오래된 스팸 메시지 차단하시는데 특히나 악성 메시지 차단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단에 보면은 채팅 설정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해 준 다음에 자동 다운로드 방지를 시켜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체크를 왼쪽으로 하세요. 없는 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문자 메시지나 뭐가 오면은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갖고 우리한테 악성 코드가 심어지거나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도 아니고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여가지고 요거는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정도는 최소한 해주셔라 라는 거예요. 보안은 많아도 괜찮습니다. 많이 해두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번 해킹 사건도 잊혀질 거라고 그러는데 뭐가 계속 나오긴 해요. 근데 우리의 스스로의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좋은 계기는 아니구나. 어쨌든 간에 그런 게 되고 있으니까 범죄 노출 위험이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번 기회에 네이버, 카카오, 구글 이런 거 2단계 인증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자동 다운로드 반지해주시고 안 좋은 거 클릭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다 눌러가지고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가입자의 정보가 무반비로 털린 이번 사건입니다. 단순한 보안 사고로 보기에는 파장이 너무 크고 방대하고 끝이 안 나요. 정부는 안심하라고 하고 SKT도 괜찮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새로운 내용이 나오니까 우린 불안감이 커지는 거잖아요. SK텔레콤의 대응은 물론이고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전략 강화가 저는 시급해 보인다고 보입니다. 개인들도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안타깝지만 그리고 최소한의 대응책은 여러분께서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거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건데 조금 더 자세히 해드렸어요. 요번에도 잊지 말고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